네, 건강한 삶을 위한 한방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뉴저지 경의안의원의 송호정 원장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임신했을 때의 증상과 주의해야 할 점, 특히 한방으로 어떤 질병이나 어려운 게 있을 때 네. 약치료보다는 침술이라든지 또 중기 후반 가면 한방에 좋은 재료들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나쁜 것을 이제 보완해서 없애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중독증, 고혈압, 당뇨병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평상시에 아이가 없을 때보다는 좀 위험 인자로 남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조심하면은 또 더 쉽게 그렇죠. 그런 질병들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신함으로써 생기는 질환들, 자연스럽게 네. 생기는 질환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체중이 불어나니까는 그렇죠. 요통이 문제죠. 네. 예, 예. 그래서 요통 치료도 사실 진통제도 먹을 수가 없고 침 치료가 상당히 요통 치료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혀 태아나 산모에게 해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무릎 관절통, 그다음에 발목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혹 임신했을 때 임신 소양증이 있습니다. 피부가 가려운 아, 네. 그것도 임신이 끝나면은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겠죠. 그런 네. 경우에는 상황을 봐가지고 침이나 한약으로 그걸 약간씩 치료를 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약을 일단은 안 먹어야 된다는 게 기본 방향으로 그렇죠. 설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거의 10개월이라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예.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걸릴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 약을 참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앓고 저절로 낫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이 힘든 경우에는 네. 한방 치료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줄 그럴 수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술로 그렇죠. 침술로도 할 네. 수 있고 한약으로도 임신 중기 이후에는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감기도 또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감기약도 먹기가 힘드니까 네. 감기도 한방 치료가 전혀 해로움 없이 네.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는데 감기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 산모의 체질이나 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또 있는 거죠. 꽃가루 봄 가을에 이렇게 알러지 걸리는 알러지 같은 증상도 경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음. 이 심한 병증이라도 네. 우리가 몸 자체를 자연적으로 조절을 해 나가면은 네.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쉽게 지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네. 임신 중에 여러 가지 문제는 한방 치료를 좀 많이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신 중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체중이 증가되고 그래서 관절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세 불안정 때문에 뭐 이렇게 허리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런 좀 나쁜 관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게 영원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 아이고 뭐 바람이 들어온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네. 이 임신 중에 네. 많은 고생을 하고 네. 또 해산 중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80, 90된 할머니가 산딸에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네. 그냥 없는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 할머니들은 아픈 경우가 많아요. 네. 하나의 알러지 증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 중에라도 나 이때만 버티면 내가 아니고 자기의 또 미래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임신 분만에 네. 가까우면은 여러 가지 진통 현상이 그러겠죠. 나타나고 네. 레이버가 나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은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임신 출산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겪는 거고 네. 요즘은 뭐 자녀를 안 낳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네. 자녀를 갖고 키우는 네. 것에 또 행복이 또 있으니까 힘들 만큼 행복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네. 또 어떻게 산모와 태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많이 또 취급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이를 이제 낳을 때 그렇죠. 좀 편하자고 이제 또 자연적인 분만이 아니고 그렇죠.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수술을 통해서 낳으려고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자연 분만으로 유도되지 않을 때 이제 문제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임신 말기가 되면 이제 태아가 서서히 머리를 네. 밑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또 거꾸로 자리를 잡는 태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자연 분만하다가는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현대 문명의 이기로 네.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되도록이면은 자연 분만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통계 처리에도 자연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 모성 사망률이 2.1명,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예. 2.1명이 모성이 네, 예. 어머니가 산모가 사망하게 예, 되는데 예.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6명 내지 18명까지 10만 명당 훨씬 사망할 수가 더 있습니다.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죠. 한 3배에서 한 9배까지 네. 사망률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막염이라든지 자궁 내막염이라든지 출혈이 심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감염의 합병증의 네. 염려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연 분만을 안 했을 경우에 예. 우리가 이런 그 제왕절개 분만은 합병증의 그 위험이 또 따른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자연 분만을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니 그 진통의 신호가 와야 되는데 네.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도 침술이 좀 한몫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침 자극을 통해 가지고 자궁을 수축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그 예정일이 좀 많이 지났는데도 안 오면은 그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몇 케이스는 한의원에 와서 침으로 그 진통을 유도하는 경우가 성공적으로 돼서 네. 제왕절개 수술을 안 하고 자연분만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너무 일찍 나와서 조산이 돼도 문제고 네. 또 만산이 돼도 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침술 방법이 그 한방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꼭 한방 전문 한의사한테 그 문의를 네.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네. 이제 산후 그 어머니의 산후 후에 우리가 조리가 동양인 우리 한국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인들은 뭐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뭐 샤워를 한다든지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네. 그 한 가지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인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전통으로는 이 아기 낳고 한 석 달 동안 목욕을 안 했죠. 네네. 목욕을 안 한 이유가 따뜻한 물을 공급받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네. 대부분 옛날에 목욕은 부엌에서 했습니다. 찬물로. 물을 끓여가지고. 네. 근데 예. 날씨가 추우면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목욕하려다가 네. 그 오히려 감기를 얻는 결과인데 네. 요즘은 뜨거운 물을 샤워를 할 수가 네. 있고 예. 바람도 막을 수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바로 샤워를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실내에서라도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찬바람을 네. 쐬면은 산후풍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후조리의 그 한방 그과 연결이 돼서 침 치료라든지 또 보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드시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산후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허약해지는데 네. 근데 이제 산후에는 옛날에는 어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래서 어혈을 제거하는 약을 복용하고 네. 그다음에 보혈 보기약을 먹고 근고를 강하게 하는 약을 복용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양의학의 발달로 분만이 아주 위생적으로 되기 때문에 출산하자마자 음식을 섭취할 때쯤이면 같이 산후조리약을 같이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한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한방 정보 여러분 찾아뵌 시간이었습니다.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